5월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알림톡이 날아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떠 있고요. 확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금 신고가 끝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거든요. 작년까지 이 유형이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환급까지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이거 정말 편하다.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안내문을 잘 보시면 D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D유형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확인 버튼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누르는 순간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은 D유형 납세자가 모두 채움을 그대로 제출했을 때 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D유형 절세 전략이 완전히 정리되실 겁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먼저 D유형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매출 규모와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분류한 등급입니다. A유형부터 G유형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매출이 좀 커졌으니 이제부터는 장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안 쓰면 세금을 불리하게 매기겠다. 이게 국세청이 보내는 경고신호인 거죠. D유형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재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로 다른데요. 서비스업이나 프리랜서는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고요. 제조업이나 음식업은 3,6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입니다. 도소매업은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분들이 바로 작년까지 매출이 적어서 E유형으로 편하게 신고하다가 올해 이 기준을 넘기면서 D유형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고해 버리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분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유튜버, 블로거,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등 3.3% 원천 징수를 떼는 모든 프리랜서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D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신고 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국세청 알림톡에도 신고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두 채움이 D유형에게는 함정이 되는 걸까요? 모두 채움은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유형이라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어 매출의 60에서 90%가 자동으로 경비로 잡히니까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모두 채움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환급까지 받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D유형에게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기준 경비율은 매출의 겨우 10에서 30%만 기타 경비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70에서 90%는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번 게 아닌데도 국세청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정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D유형 납세자에게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납세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준 경비율로 자동 계산된 금액 그대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쓴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만 비용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표준이 폭등하고 세금도 덩달아 뛰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간편하다는 겁니다. 카톡 알림톡에서 확인 한 번이면 끝이니까요. 내가 뭘 선택한 건지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모두 채움으로 편하게 신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되겠지 하는 순간 바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연매출 4천만 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단순 경비율 약 64%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인정 경비가 2,5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1,440만 원이고 세금은 약 100만 원 내외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번에는 기준 경비율 약 20%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정 경비가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소득이 3,200만 원으로 뛰고 세금은 4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같은 4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3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D유형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300만 원 차이면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기준 경비율 적용 시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3대 주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대 주요 경비가 뭐냐면요. 첫째 매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나 상품 구입비 같은 건 세금 계산서로 증빙합니다. 둘째 임차료로 사업장 월세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셋째 인건비입니다. 직원급여는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합니다. 이 세 가지 증빙을 챙기면 기준 경비율 위에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비나 통신비, 사무용품비 같은 일상적인 사업 경비가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이 많은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유형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기장신고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영수증 기반으로 날짜별로 기록한 장부를 말합니다. 복잡한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사용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의 10에서 30%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쓴 돈 전부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장점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경비 전액 인정입니다.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접대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증빙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 경비율처럼 3대 주요 경비만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영수증만 모아두면 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것도 전부 경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적자 2월 공제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업에서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장부를 써서 신고해두면 그 적자액을 향후 15년 동안 미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혜택입니다. 올해 적자가 났어도 15년 동안 이월할 수 있으니 나중에 수익이 날 때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셋째, 세금 폭탄이 아니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뗀 세금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면 오히려 돌려받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거죠. 간편장부 작성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매일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매달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0분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간편장부만으로도 세금 폭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DU형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주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20%를 바로 빼주는 겁니다. 이게 최대 100만 원까지 됩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 형식의 정식 회계장부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보다는 복잡하지만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수수료가 보통 연 50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기장세액공 제 100만 원으로 상당 부분 상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복식부기로 하면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같은 간편장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비용 항목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채움으로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10에서 30%만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막게 됩니다.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면 실제 비용 전액을 인정받아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신고를 하면 실제 비용 전액에 더해서 기장세액공 제 20%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늘어 DU형으로 전환된 시점이 바로 세무관리를 시작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어차피 장부를 써야 한다면 세무사에게 복식부기를 의뢰해서 기장세액 공제까지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투자 대비 수익이 가장 높은 지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모두 채움 확인 버튼을 눌러버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DU형인데 이미 확인 버튼을 눌러서 추계신고를 마쳐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는 신고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추계로 제출한 것을 사후에 기장신고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신고 기한 전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인 6월 1일 이전이라면 기한 내 수정신고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를 삭제하고 간편장부 신고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로 기장신고, 전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DU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내문에서 DU형과 기준경비율이라는 단어를 확인하시고 모두 채움이나 ARS 신고는 절대 보류하세요. 둘째, 올해 사업 관련 영수증을 전부 모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도 포함입니다. 셋째,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합니다. 넷째,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의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만 해봐도 왜 장부를 써야 하는지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다섯째, 세금 차이가 크면 간편장부 신고로 전환을 결정하시고 여섯째, 여력이 되면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복식부기와 기장세액 공제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간편장부 신고 또는 일반 신고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이나 단순 경비율 화면이 뜨더라도 좌측 하단의 신고서 수정하기 또는 간편장부 신고 화면으로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직접 찾아 클릭해야 장부 신고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버튼을 모르시면 기준 경비율 신고가 그대로 접수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U형 전환을 세금 폭탄의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작년까지 환급받았으니 올해도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EU형에서 DU형으로 넘어가면 경비율 적용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을 고스란히 내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DU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두 채움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간편장부 신고와 세금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버튼 하나의 차이가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DU형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